(10월 8일) 첫 모임에 됐고요. 오늘이 이제 1월 8일입니다. 첫 모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특별히 준비한 의제들은 없고 그냥 지난번 모임 이후에 진행했던 일이나 가족들 의견들 좀 간단하게 나누는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신년이고 하니까 그래도 집단으로 그냥 한번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할까요? 다 일어서셔가지고. 예.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 네. 안녕하세요. 예. 간단하게 금년도에서 처음 뵙겠고요. 작년에 뵀을 때는 그래도 최소한 뭐 가족들이 요구하신다 안 하더라도 저희로서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뭔가 기회를 만들어서 저희도 인사 좀 드리고 좀 상황 좀 알려드리고 또 가족들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 청문회가 잡힌 경우에 뭐 사실 좀 정신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신년인데 저희가 이제 공문을 보냈던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편의상 저희 미리 우러난 건 아닌데 세 가지로 나눠서 한다면 우선 그 문서 저희 내부 문서 나간 건 우리 저 진상 소유되면 좋을 것 같고 예산 문제 뭐 제가 그냥 작년에도 국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제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권들 추천위원분은 배도적 위원회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내부 직원에 대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었고 아마 비상임위원 중에 어떤 분에 의해서 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결과적으로 그 자료가 관리가 잘 안 된 부분에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예산은 저희가 이제 이 국회 전당 상임위원회가 농해수산인데 저희 예산은 그 원래 기재부가 한 대로 그냥 61억 정도에 그쳤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금년 6월까지만 좀 돼 있는 거고요. 현재 예산은 그 자체로 우리가 불안전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예산이 그 정도인데 그게 보통 얘기하는 그 인건비라든가 기본 운영비가 한 50억 정도 되고 사업비로는 이제 1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언론에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건 뭐 거의 제대로 할 수는 없는 형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 사퇴 의사를 표명하셨던 네 분의 여당 주치의원 중에서 지금 현재 그 황교안 의원하고 지금 적동현 의원께서는 이번에 그 예비 후보로 등록하면서 입당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로서는 퇴직이 된 상태이고요. 지금 다른 두 분, 그 고용주 의원과 그 차기한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고용주 의원은 뭐 언론을 통해서 얘기했다시피 7시간 그 부분에 대해서 주사를 하지 않으면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차기한 의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뜻을 물어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7시간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셨고 이 두 분은 지금 뭐 사표 제출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들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저는 뭐 특조위 활동에 도움을 주는 방향에서 그리고 해외법에 나와 있는 대로 국가기관의 협조 의무를 이제 좀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 당정청하고 나름대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지시 간섭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7시간 조사에 관련된 그 이제 조사기지 결정 이후에는 그쪽하고 협력 관계가 지금 거의 뭐 없다시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계를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해야 될지 하는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또 이제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좀 답답하고요. 그 여당 당연사퇴 두 분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당연사퇴가 두 분이 되면 그 두 자리를 다시 채우기 위해서 요청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행위들은 있었는지. 그건 법률상에 당연히 이제 물론 이제 그 아마 그때 정례 브리핑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때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했고요. 이제 그런데 그런 절차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당 쪽에서 추천을 하고 그 추천 절차에 따라서
국회에서 의결 절차와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지금 돼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이 당정청의 싸늘한 분위기 때문에 특조위에 대한 어떤 것도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이제 마찬가지 분위기에서 지금 후임 인사나 이런 부분도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결론은 나중에 어떤 결과로 남아있지는 나중에 그 결론은 국민들이 평가하는 거고 그 앞서서 우리 가족들도 평가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표명을 좀 해주실 부분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대응안이라도 제시를 하고 이게 국회에 공개적으로 뭐 제시가 돼서 국민들이 뭐 이런 표현 써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너무하는구나. 왜 직접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고 만들어 놓고 그거 본인이 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의사로 그렇게 무책임하게 국민들 여론을 저버리고 국민들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주로 이제 사업비 예산 관련해서 그러면 저희 진상규명에 6억 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 인양된 세월호 선체 청소비라고 해가지고 그 48억을 포함해서 한 70억 정도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영원이 되면서 다른 예산도 대부분 삭감되고 이제 6억 정도인데요. 6억 중에는 이제 포렌식 비용이 한 1억 8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밀 과학조사 비용이 8천만 원 들어있고, 그다음에 전문가 동행 전문가 동행 실질조사 비용이 한 1,500만 원 정도 되고, 청문회 비용은 한 1억 6천 정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비용들 조금 뭐 초보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한 6억 좀 넘는데요. 이 예산을 보면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1차 청문회 8천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예산은 1회 내지 2회 정도, 예산으로만 보면 청문회가. 이제 장소 문제가 있는데요. 국회를 빌리게 되면 이제 임차료 같은 거는 이제 지출이 안 되니까 뭐 조금 더 여유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된다면 새로운 장소, 좀 더 넓고 좀 그런 장소를 빌리게 된다면 임차료 문제가 또 좀 변수가 있어서요. 하여튼 예산은 어쨌든 기준 지금 현재 1억 6천인데 작년에는 8천만 원이었고 1차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 청문회와 관련된 예산 부분 좀 감을 잡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기타 그 포렌식 비용은 부족하지만 1억 8천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포렌식 그 용역을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작년에 또 한 3억 정도 들여서 용역 발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진행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가 정밀과학조사 8천만 원인데요. 이게 8천만 원 가지고 정밀과학조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8천만 원을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중이고요. 안타까운 점은 그 농해수위에서 어쨌든 20억 정도 인양 후 조사를 위한 비용 20억 정도는 그때 농해수위에서는 이제 증액이 됐었고, 그 증액된 예산 중에 1억 5천 정도가 수중조사 예산이 잡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실 올 봄에 좀 수중조사를 좀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심산이었죠, 심산 머릿속에. 근데 그 예산이 완전히 사라짐으로 해서 사실상 현재 상태로는 더 이상 세월호 수중조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게 제일 큰 제가 그러니까 진상규명 소위원장 입장에서는 예산상 제일 큰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청문회나 포렌식은 어느 정도는 될 수는 있을 것 같고, 정밀과학조사는 거의 불가능하고,
수정조사는 원천적으로 안 되게 돼 있는 것이 사업비 예산에서 제일 문제로 좀 느끼고 있습니다. 진상 규명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묻고 있는 걸 잘 못 알아듣신 것 같은데요. 예산안에 따른 계획서를 달라고 한 게 아니고요. 그 예산에 따른 계획을 하시고요. 좀 예산을 더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이 있으신가를 물어보는 거고요. 하나 더 덧붙이자면 여기 10만원으로 힘들면 저희 가족도 났을 테니까 그걸 저희 가족들한테 요구하실 게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지금 예산안 분명히 뭐 짜린 거 다 알고 뭐 저희가 뭐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수준조사 못하는 것도 뻔히 아는데 저희가 그걸 듣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6월달까지로 마감이라고 치면 4월달에도 다 마감 들어가야 돼요. 보고서 써야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든지 빨리 더 늘려야 되는 방안이 있으신지를 묻고 싶은 거고요. 특조위 내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특조위 10만원으로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가족협의라도 쫓아다니겠다는 거예요. 그걸 저희한테 요구를 좀 해주시라는 거지. 뭐 가족협의회는 뭐 피해자니까 요구 안에 뭐 이 사람들을 봐줘야 돼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는 뭐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소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나 여기 계신 상임위원분들이 그 뒤를 어떻게 하실 건지를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뭐 저희가 대신 싸워드리지는 못하지만 저도 안내로 듣고 국회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자님, 저희 법상 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1년간 더하기 6개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법 안 고치고도 지금 위원회가 구성된 날이 언제냐 이거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제 3월 9일이다 결정을 해왔고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6월 말로 협정기간이 끝나지 않고 9월 8일까지 갈 가능성은 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안 나와서 이제 뒷북치는 거긴 한데 저희가 우리 청문회를 할 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법조인 입장에서 보고 또 저는 굉장히 뭐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약간 여러 번 부분이 좀 답답하겠지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보는데 저희 청문회 이번에 그 이제 특정위원이 너무 그걸 막 추궁하면서 좀 인권 침해적 상황으로 약간 가버렸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희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더 시각으로 보게 되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 다음에 다시 청문회를 한다면은 시간 제한도 조금 두고 해가지고 조금 더 차분한 분위기에서 그야말로 실속 있는 이번에는 막 이렇게 추궁은 했지만 별 실속은 없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속이 있으면서도 뭔가 좀 너무 이렇게 막 사람을 몰아붙이는 그런 형태로 안 되는 그런 식으로 되도록 한다는 것을 조금 더 뭔가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굳이 그런 일부 보수적 법조 그런 그룹에서는 좀 너무 좀 그게 지나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좀 우리가 그냥 그렇게 치우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는 법주 내에서 저희가 이제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걸 다 해 나가고 이런 걸 좀 설득시키면서 가면 적어도 9월 8일까지는 갈 수 있다는 게 저 생각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는 법을 바뀌어야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더 하기 위해서는. 근데 9월 8일까지 가면 만약에 6월달에 이렇게 인양이 된다면 어느 정도 그 성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냥 어렴풋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015년 작년에 예산이 일반 예산이 아니라 그 예비비였잖아요. 예비비였기 때문에 결국 제 말씀은 활동 기간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예비비로서 당연히 딸려가는 것도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비용이고 2년 선체조사단과 뭐 인양 이후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 등등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예비비로 책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간에 당정청 쪽하고 쭉 얘기를 해왔던 내용 중에는
뭐 전부는 아닌데 이 상당히 유력한 분들은 이제 3월 9일 김전재 소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3월 9일에로서 이제 활동 기간 지작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꽤 수용들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뭐 그 유명한 해수부문건에 봐도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됐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해수부 쪽에서는 뭐 이제 적극 부인도 안 했었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럼 이거 법상으로 이제 3월 9일에 해석되니까 우리 활동 기간을 본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걸 어떻게든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야의 입법으로서 하려고 이제 했었던 건데 결국 이제 못 됐고요.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방법이 이제 어떤 거냐를 놓고 봐야지 될 건데 글쎄 지금 저로서는 아마 법제처 유권에서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단 이 활동 기간에 대한 시작 부분을 이쪽으로 보고 결국 활동 기간 언제로 종료된 걸로 보는 거냐라고 이제 해서 3월 9일 시작으로 본다면은 이제 9월 그때까지는 갈 수 있을 여지가 있다라고 보지만 현재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쪽에 싸늘할 분위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조차 지금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좀 지나고 지금 같지 않은 상황들이 전개가 된다면 반드시 국회의 입법을 통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 정도의 기간 정도는 이제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조위를 만든 목적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특조위 왜 만들었습니까? 진상규명에 달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진상규명은 참사를 만든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진상규명으로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가족들이 절실한 그만큼 여러분들이 절실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몹시 화가 나고요. 왜 저희에게 예산일을 얘기하고 법을 얘기하고 국회를 얘기하고 기간을 얘기하고 입장을 얘기하고 절차를 얘기하고 시간을 얘기합니까? 절실하면 그거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만큼 절실하면 예산 나올 거예요. 제가 가서 농해수에 가서 뒤집어 엎어가지고 예산 나올까요? 절실하면 다 극복되는 거잖아요. 이거. 왜 절실하지 않냐고 이거. 작년 1월에 뭐 특조위가 구성이 돼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한테. 조사 지금 결과 나오면 한 건이라도 있냐고요.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하라고 돈도 안 주고 절실하면 나와야 되고 조사해야 되고 결과 발표하고 쳐들어가고 싸우고 해야 될 거냐요. 왜 절실하지 않아요? 다 절실함이 부족해서 생긴 거야. 왜? 저희 시간 많아요. 제가 죽을 때까지 싸울 거니까. 근데 여러분은 전부 다 예산이 어떻고 법에 이거밖에 안 돼 있어서 우리 권한은 이거밖에 없고 국회가 어쩌고 저쩌고 기관이 어쩌고 저쩌고 나의 입장은 이렇고 절차가 이렇고 장난치는 지금? 예? 상공위가 한 개라도 나왔어요? 9월달부터 사건 조사 해달라고 사건 해달라고 계속 넣는데 왜 답이 하나도 없어? 2016년에 뭐 할 건지 계획을 왜 안 주냐고. 6월에 끝난다며. 6월에 끝난다는데 왜 뭘 할 건지 얘기도 안 해. 네. 사안이 어땠거나 저땠거나 특별조사위원회가 국회에서 열렸든 IMC에서 열렸든 다른 그 교실에서 열리는 한이 있더라도 부위원장님이세요. 맞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함께 하셔야 그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이유 여야를 떠나서. 그 다음 앞으로 진행될 일에 대해서 대통령 7시간에 대해서 건들면 이 두 분은 빠지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뉘앙스가 계속 7시간을 요구하면 이 두 사람들은 다 빠지겠다. 그렇게 들리는데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전에 우리 성아버님 말씀대로 의지가 있다면요. 그 7시간 안 건드려도 됩니다.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어요. 21번 보고를 받으셨다고. 그러면 21번 보고 받으신 그 내용 중에 추적 들어가면 7시간 빼세요. 그 21번 보고를 갖다가 제대로 어떻게 정리된지를 끄집어내면 그 안에 7시간 다 들어가 있고 24시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하시면 되는데 바로 그게 의지라는 겁니다.
여당이 추천을 그분들이 싫다고 그러면 기억해내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족협의회 사람들입니다. 한번 얼토하다 이렇게 엉뚱하다 하지 마시고 추천할 때 말이죠. 5명 다 추천 안 받았는데 하지도 않겠지만 그 추천하실 때 여당 추천이 세월호 가족 비상으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을는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여당이 추천하고 제가 그 여당이 추천하는 건 아닌데요. 여당 추천을 제 오셨으니까. 의견을 낸다면 그리고 제 생각도 그 지금 우리 가족회의회나 이제 유가족들께서 생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전에도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뭐 따로 자문위원회는 아니어도 저희 제 개인 자문으로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 뭐 얼마든지 반영을 하고 뭐 의견 표명할 기회가 있으면은 얘기할 테니 오늘 저한테 따로 뭐 말씀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 경화의 쌀배기가 잘라놓은 거 한 번이라도 보신 분 계세요? 어떻게 잘라놓은지 아시는 분 계시냐고요. 원래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온전한 선체 입양이에요. 근데 지금 다 자르고 있죠. 앞으로 얼마 더 자를지 몰라요. 근데 왜 태클 한번 걸어보셨어요? 특조위에서 왜 자르냐고? 그리고 지금 선체에 구멍 나 있습니다. 작업한다고 해서요. 확실히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구멍을 냈는지도 확인해 보셨어요? 아무도 안 해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왜 동고차에 대해서 그 천만원 가져가면서 거기를 감시를 하겠습니까? 시합적이 없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뭐 하나 보려고 거기 가서 있는 겁니다. 초심으로 좀 처음에 임명장 받으실 때 그런 초심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너무 여기 지심하시고 힘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제가 좀 오늘 뭐 더 이제 말씀 없으신 것 같으니까 좀 저희 뭐 입장에 나올까 좀 표현 적당히 앉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의 오늘 말씀하신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저희가 참 미흡하고 좀 자치적으로 하시는데 그건 뭐 저희가 더 수용을 하고 계속 소통해야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청 사건 많죠. 조사하기 벅찬 거 맞습니다. 거기다 직권 조사까지 하려니 그게 말이 되냐? 그런 태도로 접근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해야죠. 그 청문회 계획하고 특검 계획이 지금 그 10페이지에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냥 뭐 1월 내지 6월 중에 청문회 개최하겠다. 그 다음에 뭐 필요하면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뭐 특검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난번에 그 진상규명소위원회 그 업무보고에서 보면은 특검이나 청문회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시까지 일단 예정을 한 업무계획을 보고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위원회 전체 업무계획 보고에서는 굉장히 이게 그냥 뭐 청문회 개최 언제 할런지 뭐 특검 언제 할런지 뭐에 대해서 할런지 세부적인 계획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계획이 철회된 겁니까? 아니면 그 계획은 여전히 유효한 겁니까? 더 보완 발전된 게 있는 겁니까? 우선 청문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 다요. 둘 다. 네. 예, 지난번 청문회는 진상 소위 차원에서 좀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위원회 전체 차원의 청문회 개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진상 소위 중심의 청문회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그걸 수용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전체 차원의 청문회, 위원회 차원의 청문회가 그 기획되고 그렇게 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이제 전체 업무 계획에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검 같은 경우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데 저는 진상 소위에서는 2월 중으로 특검에 대해서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일단 현재 예산이 나와 있는 6월 전에 그 활동 기간의 성과물들을 모아서 2차 특검을 요청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내용을 채워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전체 위원회 주요 업무 계획 안에는 우리 위원회가 청문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고 특검을 요청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좀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잠깐 조금 휴정하겠습니다. 자, 잠깐 휴정하겠습니다. 예, 비공개입니다.